예, 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클립스 설치까지 완료가 되면요. 이클립스에 대해서 좀 이렇게 공부를 좀 하셔야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일종의 그냥 편집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여러분들이 뭐 아래 한글이나 워드 또는 파워포인트, 엑셀 뭐 이런 툴을 사용하는 것처럼 동일하게 그냥 편집기다 라고 편하게 일단은 받아들여도 될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클립스 ID를 소개를 했는데 아까 실행을 좀 시켜봤었죠. 동일한 화면이 이렇게 떠 있는데요. 이 화면 구성을 얘기를 할 때 perspective라는 말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perspective는 사전적 의미를 보면은 뭐 관점, 시각, 균형감, 원근법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쉽게 말해서 이클립스의 각각 열려있는 윈도우, 즉 창의 구성을 의미합니다. 구성품을 제가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어요. 즉 화면은 난 이렇게 쓸 거야, 저렇게 쓸 거야 하면서 변경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가장 기본적으로 나오는 것은 패키지 익스플로러. 패키지 익스플로러입니다. 패키지 익스플로러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프로젝트를 관리할 텐데요. 프로그램을 관리할 텐데 이쪽 창이 패키지 익스플로러입니다. 여러분들이 만드는 프로젝트가 쭉 목록화돼서 표시가 될 거예요. 현재는 아무것도 없고요. 자, 그리고 가운데 있는 부분은 실제 코드를 에디팅하고 파일을 여는 부분. 코드 에디트 윈도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측에 위쪽에 보면 태스크 리스트라는 게 보이시고요. 즉 작업을 나타내는 일종의 작업 목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는 뭐 구성 모습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이제 추후에 보시게 될 겁니다. 자, 아웃라인은 어떠한 파일을 만들었을 때 그 파일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는 정보를 표시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잘 눈에 들어오지 않을 거예요. 자꾸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요. 예, 뭐 problems, java, 뭐 declaration, 콘솔, 뭐 history, debug 뭐 등등의 여러 가지 탭을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창이 하단에 표시가 되는데 얘는 그냥 information window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어떠한 정보를 표시하는 심지어는 실행 결과까지 아래쪽에다 이 부분에다 표시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게 지금 현재로서는 이클립스를 설치했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 구성되는 창들이에요. 즉 퍼스펙티브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주 듣는 말이기 때문에 잘 기억하세요. 퍼스펙티브요. 그래서 이런 퍼스펙티브로 되어 있는데요. 아이고, 이건 좀 이따가 얘기하도록 하고요. 자, 그럼 제가 띄워놓은 이클립스를 보도록 할게요. 보면은 우측에 패키지 익스플로러 무엇이다? 그쵸? 우리가 만드는 프로젝트의 이름들이 쫙 열거되고 파일 목록도 여기다 표시가 될 겁니다. 자, 가운데 있는 창에서 편집을 할 것이다. 우측에서 태스크를 볼 거고 해당되는 파일의 모양을 보여줄 것이고요. 아래쪽에는 다양한 정보들을 출력해 주게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가끔 가다가 이건 이제 여러분들 실수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얘를 이렇게 그 패키지 익스플로러에서 또 보면은 얘가 이렇게 작은 최소화 버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이렇게 이동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얘는요. 이렇게 옆으로. 예. 또는 심지어는 이렇게 와서 원래대로 돌려놨을 때 또 아래쪽으로 갈 수도 있고요. 또는 얘를 이렇게 옆으로 빼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첫 번째 띄웠던 모습하고 거의 같은 모습이 되겠죠. 즉 이동이 되고요. 또한 X표가 각각의 창에 붙어 있어요. 예를 들면 패키지 익스플로러를 닫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 이렇게 닫았을 때는 다시 열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이클립스 내부의 퍼스펙티브의 모든 창들은요,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메뉴 중에 윈도우라는 메뉴에 있습니다. 자, 윈도우 메뉴 클릭해 보시고, 자,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은 Show View라는 게 있습니다. Appearance는 달라요. 다른 얘기입니다.
show view라는 메뉴가 있는데 show view를 클릭해 보시면 다시 그 아래쪽에 다양한 창들에 대한 정보가 쭉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아까 우리가 떴던 삭제했던 패키지 익스플로러 보이시죠?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패키지 익스플로러가 다시 열리게 됩니다. 이게 닫혀가지고 이거 어디서 찾아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모든 이클립스 내에 있는 모든 창들은 윈도우스 메뉴 탭에서 Show View라는 메뉴를 클릭하면 다 열어볼 수 있다 또는 숨길 수 있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돼요. 현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이러한 형태를 퍼스펙티브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헬프 메뉴에서 아래쪽에 보면은 아까 버전 상관없다 그랬죠. 제가 버전 관련된 것은 헬프 메뉴 중에 아래쪽으로 내려오다 보면요, 체크 for update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클릭을 하면은 현재 내가 쓰는 버전에서 업데이트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서 자동 업데이트를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굳이 다른 형태로 새로 지웠다가 새 버전 나와가지고 지우고 새로 설치하고 할 필요는 없어요. 자, 요게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화면을 보면서 공부해야 되는데요. 그리고 제가 PPT에는 또 무엇을 담아놨냐면요. 이러한 이클립스는 단축키가 많이 있습니다. 단축키. 우리 게임을 할 때도 단축키를 잘 사용을 하셔야지 게임이 좀 이렇게 원활하게 빠르게 승리로 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길 수 있어요. 그것처럼 편집기를 잘 다루는 것도 프로그래머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 덕목입니다. 따라서 이런 단축키들이 있는데 지금은 이것을 전부 다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예, 저도 이 안에 있는 단축키 중에서 안 쓰는 것도 꽤 있습니다. 단축키들을 잘 숙지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제가 이건 하나하나 코드를 설명해 나가면서 하나하나를 다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예. 그래서 요약 1번 그리고 요약 2번 다릅니다. 내용이 첫 번째 것은 찾기, 소스코드 편집할 때 하는 단축키, 그리고 실행 및 디버깅을 위한 단축키가 있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지금은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추가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겁니다. 다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실행이 잘 되고 있으면은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이클립스가.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이게 3주차부터는 실시간 형태로 갈 수도 있고요. 저하고 실시간 수업을 진행할 수도 있고 또는 제가 영상물을 올리고 같이 대화할 수 있는 채팅 도구를 이용해서 그 해당되는 수업 시간에 수업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그것을 좀 봐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지금 아무리 원격 다자간 양방향 회의를 시스템을 이용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시스템 각각을 제가 손봐 줄 수는 없죠. 그래서 그 방법을 한번 여러 가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실시간 수업을 해도 마찬가지고 영상 수업을 해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하시다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궁금한 점 이런 부분들을 질문을 그때그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계속 이거 얘기할 수 없으니까 파워포인트 넘어갔어. 자, 네 번째로 그럼 자바 프로젝트를 작성을 하고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이 이클립스의 패키지 익스플로러 안에는 우리가 만드는 프로그램의 프로젝트들이 포함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표시가 된다. 그래서 자바를 개발을 할 때 원래대로라면 이클립스를 사용을 안 하면 그냥 자바 파일을 가지고 컴파일을 하고 결과물을 실행시키고 이렇게 진행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클립스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클래스 단위, 클래스 파일 단위로 이루어져 있는 코드를 관리하는 도구로서 이클립스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써놓기를 자바 코드는 기본적으로 클래스 파일 단위로 작성이 된다. 그래서 이클립스 환경에서는 이러한 클래스 파일을 만들기 위해서
프로젝트라는 단위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프로젝트. 그래서 이클립스 프로젝트는 쉽게 말해 자바 코드, 내가 만들고자 하는 자바 코드, 그런 파일들의 묶음을 관리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이후에 향후에는 패키지라는 말도 나올 겁니다. 그 패키지는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자, 관련된 자바 소스 코드 파일을 같은 단위로 묶어서 생성하고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즉 오늘 첫날 처음으로 자바 코드를 만든다. 그러면 day 1 프로젝트를 만들겠다. 또는 처음 만드는 프로그램이니까 my first project 뭐 이렇게 만들어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코드를 만들어서 관리를 할 텐데, 그렇다면 이 프로젝트 일종의 폴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종의. 지금은 그것보다 좀 더 깊게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폴더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거 왜 이렇게 깨졌지? 잠시만요. 또 위에다 올려놓을게요. 자, 얘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프로젝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방법을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돼요. 자, 첫 번째 파일 메뉴 탭에 New 하고 우측에 자바 프로젝트를 클릭하시거나, 또는 New, 이 파일 메뉴 밑에 보면요, New 버튼이 있거든요. New 버튼에 드롭다운을 눌러주시면은 자바 프로젝트가 보일 겁니다. 난 자바 프로젝트가 안 보이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밑에 프로젝트를 이용하시면 돼요. 네, 요걸 이제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새로운 창이 하나 뜨거든요. 자, 첫 번째 기본 방식, 파일, new, 자바 프로젝트를 클릭하면 지금처럼 자바 프로젝트에 새로운 것을 만드는 new 자바 프로젝트, create a java project라는 창이 열리게 됩니다. 자, 내용은 좀 이따 살펴보도록 하고, 다시 파일 메뉴 밑에 보시면 new 탭이죠. new 버튼이 있는데 new에 드롭다운 화살표 아래쪽을 누르시고요. 자바 프로젝트 누르셔도 되고요. 물론 단축키를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똑같은 창이 떠요. 자, 근데 만약에 자바 프로젝트가 안 보인다라는 가정하에, 자, 프로젝트가 있죠? 이 프로젝트를 클릭합니다. 자, 그럼 창이 하나 뜨는데요. New 프로젝트 하면서 나오는 게 여러가지 General, Gradle, Java, Maven, 뭐 Example 등등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바 할 거죠? 자바. 그리고 보면 자바 프로젝트가 이 안에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얘를 선택하시면 똑같이 선택하시고 Next 누르시면 아까 우리가 봤던 창, 자바 프로젝트를 여는 창이 동일하게 열립니다. 자, 초반에는 굉장히 천천히 설명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익숙해지는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자, 그러면 이 안에 프로젝트 네임이라는 메뉴가 하나 보이시죠? 입력창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다가 내가 만들고자 하는 프로젝트를 만드는 이름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좀 이따 해보도록 하고요. 근데 중요한 점 보시니까요, use default location 이라는 게 좀 있는데요. 이클립스를 설치하시면은 워크스페이스라는 것을 위치를 잡아달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워크스페이스. 그 뭐냐면요, 내가 이클립스를 통해서 만드는 모든 프로젝트 파일들이 해당 폴더에 저장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파일의 메뉴에서 밑에 보시면 스위치 워크스페이스라는 게 보이고요. Other를 눌러주시면요, 현재 내가 사용하고 있는 워크스페이스를 보여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C에 Eclipse -workspace라고 작성을 해놨습니다. 기본은 원래 그냥 디폴트로 여러분들 유저 폴더 밑에 들어가서 Eclipse가 저장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쓰시면 안 되는 게, 경로상에, 파일 경로상에 한글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글을 좀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바 개발하는 동안에는 경로 공간의 파일이나 이런 곳에 폴더 이름에 한글 이름을 쓰지 않는다. 이 얘기는 프로젝트 이름에도 한글을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브라우즈를 누르셔서 여러분들이 폴더를 바꿔주시면 돼요. 변경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작업 공간을 여러 군데로 변경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변경하시고 런치 누르시면 변경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 제가 만들어 놓은 것을 보시게 되면요. C 드라이브에 이클립스 워크스페이스라고 되어 있죠. 저는 이클립스를 C 루트에다가 설치를 했습니다. 자, 이클립스 워크스페이스라는 공간 안에 현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meta라는 것이 있는데 저건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지우면 안 됩니다. 이거 지우시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이 공간에다가 여러분들이 작성을 한 프로젝트가 이 공간에 기록이 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아까 프로젝트 만들 때 보니까 이클립스 워크스페이스 저장 위치를 이렇게 디폴트로 사용하겠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맞죠? 자,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니까 JRE라는 부분이 있네요. 즉 얘는 Java Runtime Environment라 해서 자바 실행 환경을 말합니다. 그래서 자바를 보시니까 여기서 얘 드롭다운이 가능하거든요. 자바 버전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디폴트로 우리가 설치하기를 1.8 버전을 설치했을 거니까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건드릴 게 없어요. 아래쪽 것도 건드리지 않습니다. 자, 프로젝트 레이아웃도 당분간은 건드릴 이유가 전혀 없어요. 워킹 셋도 우리는 핸들링 할 필요가 초반에는 없습니다. 향후에 간략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 얘기는 이 프로젝트 창에서 우리가 할 것은 여기다 프로젝트 네임을 집어넣는 일만 하면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다시 설명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보시면요. 자바 프로젝트의 이름, 프로젝트 네임에 my first 프로젝트의 이름을 적습니다. 이때 영어 이름을 사용하자. 한글도 가능하지만 쓰지 말자.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계속 거듭 말씀드리는데 한글을 쓰시는 분들 계셔요. 자, 한글 이름 사용은 지양하자. 지향이 아닙니다. 지양 쓰지 말자. 자, 프로젝트에 구성할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이름을 작성을 하자. 프로젝트 내에 내가 어떠한 프로그램을 개발할지 그 이름을 알 수 있도록, 여러분들 폴더 관리할 때도 그렇죠. 해당 폴더에 무슨 자료가 들어가 있는지 알 수 있도록 프로젝트 이름을 작성하자. 즉 무의미한 이름 AAAAAA BBBBBBB 뭐 11111 이렇게 해놓지 말자라는 겁니다. 만약에 저하고 오프라인에서 만났을 때 그런 형태로 작업하시는 분들 눈에 보이면은 제가 딱밤한테 드릴 겁니다. 안 돼요. 프로젝트 처음부터 습관을 잘 들여야 됩니다. 프로그램 개발할 때 이름 내가 무슨 뜻인지 알 수 있도록, 즉 my first 나의 첫 번째 자바 프로그램 이런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자, 그러면서 카멜 표기법 사용을 권장한다. 뭐 어려운 건 아닙니다. 파일 이름을 적을 때 또는 우리 프로그램 쓸 때도 설명을 드릴 텐데요. 낙타죠, 낙타. 카멜. 자, 자바 역시 대소문자를 가립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이름 집어넣을 때 제가 어떻게 했나요? my first를 다 소문자로 쓰지도 않았고 my의 첫 글자는 m 대문자, first 두 단어가 겹쳐지는 첫 번째 단어는 대문자, 나머지는 소문자 이렇게 작성을 했죠. 맞죠? 낙타의 등처럼 대문자, 소문자, 대문자, 소문자 이런 식으로 구성된다라고 해서 카멜 표기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세한 카멜 표기법에 관련된 것은 나중에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자바는 프로젝트 이름하고 클래스라는 게 있는데 그 클래스 이름은 대문자로 시작을 합니다. 안 지켜도 만들어지기는 해요. 그러나 개발자들마다 자바 개발자의 습관이 있고 C나 C++ 개발자들의 습관이 있습니다. 즉 프로그램 코드를 딱 보는 순간에 이 사람 C를 많이 했네, 자바를 많이 했네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자바 개발자들이 이 규칙을 따라서 다른 개발자들 또는 시스템 라이브러리에서 개발을 해놨는데 그거를 편하게 읽으려고 한다라면 이런 표기법을 따라주면 좋겠죠. 그쵸? 지금은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습니다. 향후에 우리가 클래스에 대한 얘기를 좀
하다 보면 이해가 될 거고, 나중에 내년도에 뭐 안드로이드 프로그램 같은 경우를 봐도 정말 카멜 표기법이 얼마나 많이 쓰여졌는지도 확인이 될 겁니다. 얘에 대한 카멜 표기법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은 별도로 계속해서 설명을 좀 드려볼 겁니다. 자, 일단 프로젝트 이름 대문자로 시작하자. 이어지는 문장의 단어는 첫 글자를 대문자로 만들자. 거기까지만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JRE 자바 실행 환경, 런타임에 관련된 실행에 관련된 환경을 설정하는 건데 우리는 수정을 할 필요 없습니다. 자바 1.8을 그대로 사용하시면 돼요. 예, 그리고 나머지는 기본 다 놔두시고 넥스트 누르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피니시 하시면 돼요. 이해되시나요? 그냥 피니시 형태로 진행을 하겠다. 자, 다시 가셔서 그러면 만들어 볼까요? My first 이렇게 만들겠다는 거죠. My first 대문자, 소문자, 대문자, 나머진 소문자. 이어지는 단어의 첫 글자만 대문자. 프로젝트의 시작 문장은 대문자. 안 지켜도 되지만 지켜야지만 좀 더 편하게 프로그램을 읽을 수 있다는 거. 가장 잘 만들어진 프로그램은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편한 프로그램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도 이런 습관을 처음부터 좀 들이고 진행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피니시 누르시면 된다 그랬죠? 근데 넥스트 한번 눌러 볼게요. 거기 뭐가 있는지. 넥스트 가보시면요. 자바 세팅을 하라는 부분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당장 초반에는 건드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추후에 라이브러리를 약간 손질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내년도쯤에 한번 나올 수 있겠네요. 또는 뭐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부분에서 나올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은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냥 피니시 눌러주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패키지 익스플로러에 My First라는 폴더 같은 게 하나 딱 만들어집니다. J라는 게 다 표시되어 있는 My First 다 만들어지시죠? 네. 자, 걔를 확장을 해보면요. 자바 시스템 라이브러리라는 게 하나 있고 src라는 두 가지 폴더 모양에 관련된 것이 보여질 겁니다. 근데 이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JRE 시스템 라이브러리는 실행 시에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을 미리 프로젝트에서 이렇게 묶어 놓은 거예요. 지우시면 안 되겠죠? 그쵸? 지우시면 안 되겠죠? 이렇게 묶어 놔준 겁니다. 이클립스 형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요. 사실은 자바 파일 하나만 가지고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그건 추후에 한번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src 소스의 약자입니다. 소스의 약자. 그래서 이 공간에다가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자바 파일을 만들어서 넣어주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기본적인 이름 하나 만들고 그리고 피니시 누르고 누릅니다. 자, 만약에 프로젝트가 해당 워크스페이스 안에 동일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라면 안 만들어지겠죠, 당연히. 자, 제가 여기서 My First가 있는데 다시 My First를 만들겠다 라고 해서 똑같이 My First 라고 넣으니까 피니시가 활성화가 안 되죠. 그러면서 위에 X표가 뜨는데요. Project with this name already exists. 즉 이미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이미 존재한다. 그래서 쓸 수 없다. 그럼 보통들 이렇게 하죠. 또 first 1 또는 2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것도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코드는 원래 하나씩 관리하는 겁니다. 프로젝트의 이름을 완전히 변경해 주는 게 좋겠죠. 나중에 이 부분도 추가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 겁니다. 일단 편집기를 잘 다루어야지만 뒤에 코드가 이해가 될 테니까 편집기 설명을 좀 더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자바 프로젝트 작성 및 관리 방법 계속해서 보시면요. 패키지를 생성한 후에는 패키지 익스플로러의 모습이 이렇다. JRE 시스템 라이브러리가 있고 소스 폴더가 있다. 시스템 라이브러리는 자바 실행 환경을 제공을 위해
위한 시스템 라이브러리가 자동으로 들어오는 부분이다. 내가 건드리는 게 아닙니다. 변경 또는 추가 설정은 불필요하다. 건드리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src 폴더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작성할 자바 파일을 구성할 위치다. 소스의 약자다. 프로젝트 생성 시 자바 파일이 없는 빈 상태로 만들어진다. 즉 아무것도 없어요. 즉 폴더만 하나 만들어 놨다. 그리고 그 폴더 안에 있는 파일들을 내가 만들어낼 파일들을 실행하기 위한 실행 환경 파일만 존재한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아직은 우리 파일을 만들지 않았는데 파일 만들고 하는 것은 세 번째 시간에 만들어 보도록 할 거고요. 3교시에 만들어 볼 거고, 지금 이클립스 잠깐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클립스를 돌아와 보면은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작업을 한 내용들을 학교에서 했던 걸 집으로 가져가거나 집에 있는 걸 학교로 가져오거나 또는 저한테 과제 제출을 하거나 하려면은 이 녀석을 나한테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방법을 설명드릴게요. 자, 원래는 파일에 export, import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export라는 요 부분을 클릭을 하면 이클립스에 있는 파일을 외부로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요, 이것을 사용을 하면 더 귀찮아요. 익스포트 시키면요, 뭐로 보낼 거야? 제너럴로 할게. 아치브 파일로 할래? 즉 압축 파일이요. 넥스트 누르고 어디다 어떻게 할래? 더 귀찮아집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그리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까 우리 이클립스 워크스페이스 봤죠? 이 이클립스 워크스페이스의 공간에 보면은 My First라는 폴더가 만들어졌을 겁니다. 만들어지셨죠? 우리가 첫 번째로 만든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 My First. 뭐 그 안에 보면은 Settings도 있고요. bin도 있고요. src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에 보면은 뭐 다양한 파일도 클래스 패스도 있고 프로젝트도 있는데, 우리가 소스에다가 파일을 만들면 이 안에 포함이 만들어질 거예요. 빈 폴더는 뭐 하는 거냐면 바이너리, 일반적으로 실행 파일의 위치를 비주얼 스튜디오를 사용하셔도 마찬가지입니다. bin이라는 폴더 안에는 실행 파일들이 묶여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bin,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그렇습니다. bin 폴더는 즉 bin이요. 비어있는 폴더가 아니고 바이너리 폴더라고 얘기합니다. bin 폴더는 실행 파일을 저장하는 곳이다. 즉 우리가 소스에다가 파일 만들고 실행 파일을 만들면요, bin 폴더에 해당되는 파일이 만들어져요.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질문. 제가 첫 번째로 얘기할 때, 첫 시간에 1교시 얘기할 때 자바는 컴파일 하면은 무슨 코드가 만들어진다? 그렇죠. 바이트 코드가 만들어진다 그랬죠. 바이너리 코드 아닙니다. 바이트 코드입니다. 바이트 코드가 만들어지면요, 바이트인데 왜 폴더 이름이 bin이야?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정상적인 생각입니다. bin 폴더라고 하는 이유는요, 통상적으로 모든 프로그램에서 bin, 바이너리라는 폴더를 만들면 그곳에 실행 파일이 있다라고 개념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바이트라고 안 쓰고 bin이라는 폴더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bin 폴더엔 나중에 열어보면 뭐가 있다? 그쵸. 실행 파일이지만 바로 혼자서 실행이 되지 않는 바이트 코드들이 존재하게 될 것이다. 엄청 중요한 얘기라고 했죠? 자, 다시 잠깐만 올라가 보면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쵸? 이렇게 바이트 코드가 만들어진다. 그러면서 자바 코드는요, .java 파일이라는 말을 쓰고 있고요. 바이트 코드는 .class라는 파일이 만들어져요. 이 얘기는 우리가 파일을 만들면 .java, 그리고 컴파일을 하면 .class, 이게 바이트 코드다. 혼자 실행 안 된다. 실행하려면 어떻게 한다? 그쵸. 여기 JVM이라고 되어 있죠. 이 JVM과 결합을 해야지만 실행이 된다. 자바 공부하시면 당연히 아셔야 될 부분입니다. 자,
게다가 다시 또 여기로 넘어왔는데 여기가 자 기본적인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백업을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일 편한 방법,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방법, 해당되는 폴더를요 오른쪽 버튼 워크스페이스에서 My First를 과제로 제출하고 싶다. 그럼 폴더 오른쪽 버튼 클릭하고 보내기, 그리고 zip 압축 폴더 있죠? 요거로 이렇게 압축을 하시면은 해당되는 폴더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zip 파일로 묶어줍니다. 요것을 제출하시면 돼요. 또는 이거를 이렇게 압축된 파일을 집으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굳이 억지로 RAR 파일이나 그런 거를 만들지 마세요. 이클립스에서 열 때 zip 파일이 제일 편하고요. 제일 관리가 편합니다. 자, myfirst.zip 이라는 저 파일을 만들 거고요. 저 파일을 학교에서 작업했을 때 가져가셔도 되고, 집에 있던 것을 학교로 가져와서 열 때, 또 이거 저한테 과제물로 제출할 때도 저렇게 방금 했던 방식으로 작성을 하셔서 zip 파일로 만들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 안에 myfirst 똑같은 거 들어가 있죠? 그 zip 빈 폴더처럼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일단 백업하는 부분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2교시 마치고 3교시에서 얘를 불러오는 방법부터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교시 마치겠습니다.